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했지만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자, 그래서 뭐 이 말이 금방 우리 머리에 개념이 좀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앞전자거든. 앞전자. 치는 둘치자. 두다, 뭘 두다. 주의. 전치주의. 그래서 소송 전치주의 앞에 둔다. 뭐를? 행정심판을 앞에 둔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전치한다. 먼저 둔다. 뭐를?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소송 앞에 행정심판을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행정청이라는 곳이 이제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가백에 처분을 하면 이걸 바로 그냥 이 처분이 이 공권력의 행사가 이 법 여부를 법원에 가서 다투지 말고 법원을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 말이 C를 제기하기 전에 A1 직권상급 행정청의 AAC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검토해보고 잘못했으면 수정할 필요도 있고 수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잘해서 적법한 거면 적법한다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소송을 들어가면 좀 편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치도록 하는 이걸 갖다 뭐 필요적 또는 필수적 전치주의라는 건 필요적 전치주의, 필수적 전치주의라는 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는 게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계속 유지해 갖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행정심판 때문에 이 행정소송을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구제가 좀 지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법령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된다는 법령에 그 규정된 거 얘는 지금은 의무적 전치주의다. 의무적 전치주의다. 의무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는 voluntary, 의무적이다. 선택권이 있다. selective, 선택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의무적 전치주의를 이걸 채택하고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는 아니다. 의무적 전치주의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우선 규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을 보면 근거 규정. 자, 근거 규정 딱 보면 자, 읽어볼게요. 구필수 행정법 531페이지 보면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안 거치고 바로 막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갖다 이무적 전치주의, 이무적 전치주의 또는 원처분주의라는 말을 써. 원처분주의.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 소송으로 할 때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 법률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고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무적 전치주의다. 이무적 전치주의다. 그러나 이 뭐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이 있는 경우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임의전적 정치가 원칙이고 예외가 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꼭 예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뒤에 좀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거 먼저 재감 노특이라 했죠. 재감 노특 국세, 그다음에 국세 뭐예요? 국세 처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 공징, 그다음에 교통법상 도로 처분, 이거에 대해서는 재결주의를 특화하다.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결주의라는 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건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 특허심판원의 신결, 국세심판에 대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득세든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국세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돼요. 공무원 징계도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돼요. 소청심사위원회 거쳐야 그다음 행정 취소소송이 가능해요. 도로 처분,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재감노특 국세공징 도로처분, 이것은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다. 필요적 전치주의다. 따라서 뭐를 한다고? 재감노특 국세공징 도로처분, 재감노특 요것만 이제 알고 있어도 재감노특 국세공징 도로처분, 요건 뭐라고?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법률 규정에 보면 제1항의 단서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가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한 때 그렇다는 거예요. 행심 제기 후 사유. 자, 요거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지금까지 요거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둬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요거 규정 중에 암기사항을 하나 내가 써놓는데, 뭐가 암기사항이냐? 첫 번째, 1은 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 제기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소 제기 가능. 요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돼. 요것만 외우면 돼. 자, 5번 외운다.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외우느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결을 거치고 재결을 거치고 재결을 거치지 않고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제한 6 중 의 못 정 이렇게 외워요. 제한 6중 의무정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제한 6중 의무정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제한 6중 의무정. 재결을 안 거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1. 6은 60일에 6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60일 이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결이 없는 경우. 거기 1번 나오죠? 행정심판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어. 어떻게 그러면 행정소송 빨리 제기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행정소송을 이제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되는데 이거 기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제한 6중 의무정, 제6중 의무정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중은 손해를 예방할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중대한 처분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중.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냐? 제한 6중 의무정 이렇게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의는 뭐냐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데 사유가 발생. 자, 의무시 그래요. 의무시 같이 들어요.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제한 6중 의무정 이걸 외우란 말이야. 제한 6중 재결을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정은 뭐예요? 정은 그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지 맞죠. 그래서 제한 6중 의무정 재결을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절차의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한 6중 의무정,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나? 맨날 외우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외우고 말아요. 그 다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이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제기를 안 하고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없이, 행정심판 제기함 없이, 행정심판 제기 없이 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 이거 제기 가능한 경우. 자, 요거는 그래서 제한육정, 의무적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니까 시험에 나오면 요걸 머리에 뒀다. 요거 제한육정, 의무적 안 되는 건 여기 다 해당된다 한다. 1. 자, 뭐 첫 번째는 이건 행정심판을 제기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어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재결은 뭐예요? 처분이 적합하다는, 동종 사건에 대해서 영업허가 처분이 동종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적법하다는 이미 행정심판의 판결이 있어서 적법하다는 건 기각이요. 위협하면 인용 재결이고,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라는 건 뭐예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에서 인용 재결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행정청이 갑에게 영업허가를 해줬는데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어. 취소 처분했는데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어떻게 해요?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행심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A1 행심위에 올렸어. 근데 여기서 취소 처분을 기각하면 취소 처분에 취대한 취소니까 기각하면 적법하다는 거고 취소 처분에 대한 인용 재결을 한다는 건 취소 처분이 위법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용한다는 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으면 그때는 행정소송 그냥 행정심판 제기하는 없이 할 필요 없이 끝났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 그러니까 단계적 행정처분에 행정처분에서 어느 하나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때는 뭐예요?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뭘 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경우에도 법에 나와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제기했는데 제기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제한육중 의무정 그 다음에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사실심 변론 종결은 뭐야?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이거는 2심 고등법원이요. 2심 고등법원 이거 종결하고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이 종결 후 누가 변론 종결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소송의 이 대상인 처분 변경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겠지.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해버리니까 그러면 처분 변경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이제 A가 행정청이 갑에게 사실심 변론 종결 후 2심 고등법원 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갖다 변경해봤어. 변경해가지고 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했다면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해가지고 이 처분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손을 제기하는 거.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손을 제기한 때 변경된 처분에 대해 소 제기하는 경우,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소송,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다면 행정심판 또 이거 거칠 필요 없어. 그냥 새로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그냥 소를 제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잘 났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뭐예요? 처분청이지.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뭐라고? 거칠 필요가 없다고. 거쳐야 되는데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감 노특, 감사원의 재감 노특 이 사안들이 거쳐야 되는데 거칠 필요가 없다고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은 행정심판, 감사원의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거칠 필요가 없다고 알린 경우,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뭐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요거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 전체적으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요? 몇 시가 가는 것 같아. 532페이지. 자, 개별 법률에서 처분이 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각하가 된다. 당연하지. 이때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사실심 변론 종결이 고등법원이라고 그러죠. 고등법원.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1심, 2심, 행정법원과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사실심이다.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는 고등법원이요. 즉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재감노특 국세 공징 도로 처분에 대한 설명이요. 자,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불복. 감사원의 모든 처분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회계감사 결과 회계관계 직원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국가 등의 재정 손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돈을 잘못 집행을 했어. 그래서 변상 유무를 판정해. 당신이 500만 원 물어놔야 돼. 시장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데 이거 개인 사적으로 자기 부인에게 선물을 사줬네? 500만 원짜리 백을 사줬네? 안 되지. 그러면 업무 추진비로 어떻게 자기 부인 백을 500만 원짜리 사줘? 근데 회계관계직은 당신이 사인해줘서 잘못 결제했네? 그러면 변상 책임. 이 변상 판정, 그럼 변상 책임. 그러면 회계관계직원은 변상 책임에 대한 500만 원 물어내.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처분을 요구하면, 감사원에 요구하면 직접 회계관계직원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500만 원에 대한 취소송. 감사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 그걸 갖다 개심이 신청이라 재심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재심의를 거쳐야만 취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감사원의 모든 처분이 아니라 회계관계직원의 재정 책임에 대한 변상 유무 판결에 대해서, 변상 유무에 대해서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요. 두 번째,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얘가 바로 행정심판기관이야. 중앙노동원에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중앙노동원의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누구를 적으로 한다고? 이거 맨날 피고적격에서 했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국세 해양심판, 해양심판원의 해양심판원은 해난심판원인가? 그거는 해난심판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거만 특별히 위원장이야. 위원장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세 번째, 특허심사관의 특허 거절에 대한 불복.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심사관이 특허 거절을 한 경우에 특허 거절 신청을 했어, 특허청에. 근데 특허를 거절했어. 대전에 특허청이 있어요. 그 거절 결정에 대해서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왜? 특허청에는 특허심판원이 있어. 특허심판원이 행정심판을 담당해요.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그 재결을 갖다 심결이라 불러. 심결. 행정심판의 결론을 내는 재결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라 불러. 심결을 거치도록 했다. 일종의 행정심판위원회다. 특허심판원이. 그 다음에 국세처분. 국세처분도 마찬가지야. 국세심판원과 그다음에 또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 부가처분에 불복을 하면 부가가치세 또는 뭐 소득세 이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국세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55조에 나와요. 국세기본법에. 그래서 심사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국세청장.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 원장,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원이다. 그지? 국세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걸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심판청구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방세 부과처분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해당해서 지방세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지방세는 직접 뭐라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방세는 아니다. 국세는 되는데 지방세는 아니다. 지방세는 뭐라고? 이건 해당 안 된다. 뭐가 해당 안 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해당되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다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공무원 하다가 파면, 해임, 감경,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처분 그 징계를 받으면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취소송 제기하 못한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다. 어디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일반 이직 공무원은 십청심사위원회. 여러분 일반직 공무원 준비하니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원들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거쳐갖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 도로교통법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4조. 그거 벌금 나온 거 모든 거 이제 통고 처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모든 걸 갖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도로교통법상 그 내용들을 한번 행정청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소송을 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재개를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제한육중 의무정. 재개를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제6중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개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정당한 사유,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제한육중 의무종 이걸 얻으면 그 밑에는 건 쉽게 넘어. 자, 그 다음에 쉽게 이렇게 해결이 돼요. 자, 행정심판이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재결이 났는 경우, 기각재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죠. 처분이 적법한데 뭐 또 심판을 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종 사건에 대한 동일한 처분인데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그거 판례도 나와요. 거기 판례를 읽어보면 당해 사건에게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사건과 기본적인 점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도 여기에 해당된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유사한 맥락이죠. 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개를 거칠 때, 단계적 행정처분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이 행정심판을 거칠 때, 이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국세의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이상, 국세의 납세고지 처분에 대해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이상 뭐라고? 국세. 이거 써보자고. 요거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단계적 행정처분에 대한 거지. 단계적 행정처분. 단계적 행정처분에 대한 것 중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국세. 국세 납세고지 처분. 국세 납세고지 처분을 했단 말이야. 국세 납세고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이미 이게 본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이 국세를 안 내가지고 가상금 및 중과상금 징수 처분, 가상금 및 중과상금 징수 처분 이미 국세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가상금 및 중과상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하천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 이득,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계적 행정행위에서, 단계적 처분에서 하천의 뭐라고? 부당이득 부과 처분, 무단 점용, 무단 점용을 하니까 부당 이 득금 부과 처분, 득금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이 본 처분이요. 본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거쳤어.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안 내가지고 뭐야? 가상금 징수 처분. 이거에 대한 가상금 징수 처분을 과연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느냐 이 말이지. 징수 처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본 처분이 부당이득금 처분이 거쳤으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후행처분이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신행정처분에는 소원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물의 철거명령과 당연하지 이게 철거명령에 자, 이 행정 대집행은 어떻게 돼요? 일단 철거명령을 있으니까 철거명령 명령했어. 철거명령 행정청이 철거명령하고 그다음에 철거명령 한 거에 대해서 대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그다음에 대집행의 실행, 그다음에 대집행의 비용징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대집행이 진행되죠. 이제 철거명령 건축물 허가받고 하는데 이게 위에 1층을 갖다가 다 하나 올렸어. 2층을 올렸어. 철거명령을 내려. 그다음에 계고 철거명령을 했다 안 해. 그래서 계고 언제 여러 번 철거하시오. 그다음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에 의한 실행, 그다음 비용징수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철거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철거명령의 유법해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면
이걸 거쳤다면 이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계고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재집행 영장에 대한 통지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후 2심 고등법원 종결후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때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행정소송을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거기 판례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를 두고 있는 경우는 왜 그랬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이 이와 같은 잘못된 고지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추 적용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때 재결청이 잘못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상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판단해야 된다. 그치?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신뢰보호라는 건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거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해준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규정 적용 대상.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은 취소소송 및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만 적용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동은 당초가 원래 무효니까. 그러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판례는 적용된다고 본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란 그 형식은 취소소송이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형식은 취소소송이지만 그 실질은 무효를 구하는 형태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은 취소소송이요.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동 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무효를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 소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의적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이라면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인 경우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정치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요거 아래 위에는 여러분이 주의해서 지금부터는 좀 잘 머리를 생각해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어려워. 이건 어려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소송에 대한 부분이라 어려워. 먼저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의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무사 또 전제 또 이거 가르쳐줬어. 자, 뭐요? 이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나중에 너무 많아서 간접관계 사정판결 다 배우면 뭔지가 헷갈려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정치주의, 무효동 확인소송, 이거 무는 무효동 확인소송이에요.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무사전제 강간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다음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은 안 된다, 안 된다. 무사전제 강간한 무효 등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에는 무사정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 죄는 뭐겠어요? 죄는 뭐겠어? 제소기간이야,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적용 안 된다. 간간하는 간접강제, 간접강제. 간접강제가 이제 뭔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간접강제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무사전제 강간한 이거 예우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강간한. 그 다음에 뭐야? 부사집 처소 변환.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죠. 사정 판결. 집은 집행정지. 그다음에 처소변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이거 적용이 안 돼. 부사집 처소변환 무사전제 강간한 이거는 예우돼. 거기 지금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무사전제 강간한 뭐가 적용 안 된다는 거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거야. 부사집 처소변환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은 되죠, 그죠? 적용되진다고. 그다음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은 취소 소송의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주의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된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 소송이라면 주의적 청구 주의적 청구는 뭐라고?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확인 소송. 주의적 청구와 또 예비적 청구는 뭐냐? 예비적 청구는 취소송.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뭐냐면 무효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먼저 확인해보고 무효가 확인이 이거 해당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땐 예비적 청구인 취소 소송을 다퉈보는 게 예비적 청구예요. 예비적 청구라는 건 주의적 청구는 앞에 있는 걸 주의적인 청구를 먼저 다퉈봐.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해당 안 하면 소제기가 끝나니까. 그때 예비적으로 하나 더 한 예비적 청구를 이게 안 될 때 이걸 우리가 심리를 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권리 구제 여부를 다퉈보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적 청구인 무효등 확인 소송은 뭐예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거칠 필요가 없죠, 그죠? 무사전제 강간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 있다면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을 말해요. 이거는 뭐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적법한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따로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런 걸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 사유를 전심 절차. 전심 절차는 뭐예요? 전심 절차.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사유를 소송 절차에서 새롭게 추가하였다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칠 때 행정심판의 심리를 어디서 해야 돼? 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할 때 뭐를 했다고? 이때 주장하지 않았어.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았어. 아는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뭐라고? 행정소송에서 소송 절차에 위법 사유로 추가했더라도 뭐야?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행정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 심판을 할 때 위법이 법령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령이 예를 들면 뭐 위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품위생법 중에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위반해. 그래서 다른 법령을 갖다 여기다 추가를 해서 넣었어. 위법 사유를 다른 법령의 위반이라고.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다른 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위반이라고 이제 추가를 했어. 이럴 때도 그럼 국민건강증진법 이거 이렇게 좀 팍팍 써라. 여기는 식품위생법이 위법 사유라고 했는데 여기는 증진법이 위반이라고 위법 사유를 추가했어.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잖아. 만약에 이게 필요적 전치주의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면 이거는 거치지 않았다나. 거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왜? 행정소송에는 원고가 공격 방어 방법으로 이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항고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판례를 읽어볼게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 전심 절차라는 행정심판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하나 더 넣었다. 주장하지 않은 공격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사유를 식품위생법만 위반만 얘기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의 위반 여부를 새롭게 주장했다 하여 다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이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요. 자, 이해 가죠, 그죠? 그 말이요. 자, 5번.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행해지면, 기각 재결이라는 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은 뭐예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라는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처분이 적법해. 그러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데 영향이 없음. 처분의 상대방의 원고는 아직 처분을 다툴 소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잘 생각해보자고. 행정심판 재결과 소위. 자, 행정심판 재결이 뭐예요? 행정심판 재결이 뭐라 그랬어요?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뭐라는 거예요? 기각재결은 처분청이 승소했다는 거예요. 처분청이 승소했고 처분이 뭐냐? 처분청 승소. 그다음에 처분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 처분이 적법하다고 났으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까? 소송 제기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이 없다. 적법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안 됐으니까 이제 행정심판 AAC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안 됐으니까 이제 법원 C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동시에 제기됐어. 이거는 행정심판이 먼저 된 거예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심판이 1, 행정심판이 있고 2, 그다음에 행정소송 기각재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심판 1과 2가 동시 추진. 행정심판도 제기되고 행정소송도 제기됐어. 그럼 동시에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에서 어떤가? 인용재결이라는 건 뭐예요? 인용재결이라는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하다는 것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니까 처분이 위법하니까 그 처분의 기속력에 의해서 처분청은 뭘 따라야 되잖아요. 위법하니까. 그럼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처분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법원이 소의 이익은 상실한다. 법원은 이때는 인용재결이 일어났다. 동시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일어났어. 위법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각하 판결. 왜? 소이익이 없으니까 각하 판결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각하 판결. 왜? 왜 각하야? 왜 각하야? 이미 인용재결이 내려서 위법하다는 처분이 나왔으니까 소이익이 없으니까 각하 판결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인용재결은 처분이 취소되는 인용재결은 처분이 위법하다. 인용재결은 처분이 위법해서 처분이 뭐예요? 처분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 처분이 취소되는 취소재결 이름으로 취소재결이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까 처분이 취소 재결이 뭐예요? 형성력에 의해서 취소재결 형성력에 의해서 처분이 뭐 된다고? 처분이 효력 상실했어. 처분이 인용재결이라는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야. 그래서 처분이 취소돼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어. 효력을 상실했으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소를 계속할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지. 없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법원은 각하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아마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모르면 잘 틀릴 수가 있어요.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권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그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상황이 급박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 그래서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뭘 했어?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판결 선고 이전에 이거 제기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행정소송을 같이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나기 전에 뭐가 일어났어? 행정심판이 먼저 결론이 났네? 재결이 났네? 취소재결은 뭐예요? 취소재결은 인용재결이지. 인용재결은 뭐예요? 취소는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결이 인용재결이에요. 그래서 재결의 형성재결에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처분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나타낼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이럴 경우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요건이 안 되니까. 그죠? 자, 시간이 거의 이제 됐는데, 자, 그 기출 문제를 얼른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 문제 537페이지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자, 1번. 2021년 국가직구급. 이건 어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A도 B군에서 식품 적개거를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갑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1권에 보면 1권에서 그 행정규칙의 처분성 여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대한 그 처분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야. 그거는 대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해당돼. 내부적 처분성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갑은 A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군이니까
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에 있으니까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적 전치주의니까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맞죠? 그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적 구성력을 가진다. 거기 보면 1권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대적 구성력이 없는 내부 규칙이라는 게 딱 판례에 나와 있을 것 같고 1권 몇 페이지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건 법규성이 없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성이 없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법원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면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네. 해당하는 것은 아까 뭐죠? 제한6중 의무정. 그거 뭐야? 1번 동종사건에 가서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이건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하는 거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도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죠.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 6중 여기 중에 해당되구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번이 답이네. 처분을 행한 행정적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예문이가 쉽죠. 예문 쉽죠. 문제 3번 537페이지 행정소송법 18조 3항에 규정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닌 것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맞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때 단계적 행정 절차에서 행정심판의 사실실 변론 종교로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지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맞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데 제한 6중 의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4번 답이죠. 자, 문제 4번 2013년 국가기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처분을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처분이 위법하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결에 대한 취소는 재결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 한다. 원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맞는 내용이죠, 그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고 그랬어요. 원처분주의. 그래서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 사유를 소송 절차에서 새로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해서 전심 절차를 별도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까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행정심판에서 다툴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뒀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라고 위법 사유를 추가했어. 그럼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공격 방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답은 2번이죠. 2번이 틀렸죠.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한 6중 의무정
중에 해당되죠.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상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문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뭐 너무 쉽네.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때, 이건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제한육중 의무정, 거기 의에 해당되고, 종종 사건에 관한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 없이 소송 가능. 서로 내용상과 단계적 행정증이 3번 단계적 행정점이 4번은 사실진 변론 종교로 소송 대상이 처분의 변경과 당해지 변경의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때. 5번은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답은 1번. 자, 하다 보니까 다 했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때요? 행정심판 전치 외우면 되죠, 그죠?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잖아. 아까 했잖아. 제한육중 의무증 무사전제 강간한 부사집 처소변환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지방직 1등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등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외워갖고 1등 하세요. 자, 이렇게 공무원 돼가지고 제한육중 의무증 그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 되겠다 정말. 그 다음에 무사전제 강간한 부사집 처소변환 시험 끝나면 시험 딱 끝나면 딱 잊어먹는 거지 뭐.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관할 부분에 좀 하도록 할게요.